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술 시간에 우리 학교에 있는 그동안 제작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함께 제작했던 벽화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벽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동안 학교 내에 벽화가 여러 군데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 두 곳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관 입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입구 벽면 담벽 안쪽에 벽화를 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본관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담장 안쪽에 타일로 해놓은 벽화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만발한 계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에도 오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학교 담장에 보게 되면 장미꽃이 굉장히 예쁘게 그 장미의 위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꽃은 시들게 돼 있죠. 아마도 시간의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꽃은 시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그린 꽃은 시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예술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의 구조를 본다면 크게 가장 겉에 있는 부분들을 그 심피질이라고 합니다. 심피질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과 정보에 관계되는 역할을 담당하게 돼 있죠. 그 심피질이 있고 그 다음 그 안쪽에 구피질이 있고요. 구피질은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데에 해당될 거고요. 가장 안쪽에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 뭐 숨을 쉬거나 맥박이 뛰게 하거나 뭐 이런 맥박이 뛰는 것을 우리 의지대로 하는 건 아니죠.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역할은 뇌관이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뇌라고 그러죠. 이렇게 3단계로 일반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뇌를 또 크게 좌측에 있는 뇌를 좌뇌, 우측에 있는 뇌를 우뇌, 그래서 좌뇌와 우뇌로 나누기도 하죠. 그 뇌 역할을 본다면 좌측에 있는 좌뇌는 뭐 논리적이란 판단이라든가 이성적인 또는 분석 또는 수리적인 것 또는 부분적인 것 또 분절적인 것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좌뇌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뇌를 우뇌라고 그러는데 우뇌는 좀 더 감성적이고 또는 비이성적인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통합적인 연상적이고 또 창조적인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에 관한 부분들은 우뇌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뇌가 어떤 직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과거에 우뇌를 깨우자, 뭐 우뇌 깨우기,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뭐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얘기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창조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우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뇌 깨우기에 대한 많은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은 이영철 화가의 작품들이 해당될 텐데요. 그래서 이영철 화가의 그림과 연관된 그런 벽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영철 화가의 작품을 여러분들 선배들이 함께 논의해서 선택을 해서 우리 벽화에 옮겨 그리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했던 내용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벽이 이랬다면은 벽이 그대로 벽만 존재했을 때 많이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는 삭막한 벽을 굉장히 많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바로 감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학교 안쪽 벽면에 벽화를 따뜻한 그림의 벽화들을 그려 넣었던 내용입니다.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좀 많이 흐려졌지만은 요 사진은 그 당시에 그려놓고 난 다음에 사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학교 오면은 종합관 안쪽 벽면에 양쪽으로 많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학교 담장에 장미꽃이 굉장히 만발하게 피어 있는데요. 이 장미꽃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죠. 아마도 농부가 이 장미꽃을 본다면은 품종이 뭘까,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꽃가게 주인이라면은 이 장미꽃을 가지고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또는 황금성이 얼마나 될까. 요즘 화훼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꽃가게 주인 같은 경우는 이런 황금성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연인이라면은 이 장미라는 것이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다 해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연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근데 화가라면은 이 장미꽃을 가지고 색이 어떨까, 비례적인 형태는 어떨까, 어떤 미적인 요소로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각을 많이 가지기도 하겠죠. 그에 비해서 시인이라면 이 장미꽃을 장미꽃 그대로가 아니라 장미꽃을 통한 뭐 더 크게 지상과 우주를 소통하는 한 매개체로서 장미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어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또한 많은 것이 경험이란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돌발 변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의 감성의 위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미꽃은 장미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더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성의 위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런 감성 강한 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제한된 문장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감성 강한 게 행복해지려면 먼저 그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물건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 물질을 통한, 물건을 통한 경험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노력할 때 바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로 사용할 때 그것은 크게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주지 못하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래서 타인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것 또한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행복해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행복해지는 하나의 작은 변화의 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큰 것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이런 것을 여러 번 나누어 할 때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붓들을 가지고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때도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그 붓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작은 변화를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성과 함께 행복해지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는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남들처럼 사는 것도 행복한 부분의 하나다라는 얘기인데, 하나의 일상적인 거죠.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행복한 감성 여행의 시작이란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감각의 확장, 보는 법과 말하는 법의 이해, 이성과 감성의 화해, 운의 깨우기, 나와 세상과의 관계 알기를 통한 인생에 대한 사유하기, 느림에 대한 생각과 실천이 가져주는 행복을 찾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낡은 벽 위에 선 몇 줄, 색 몇 개만 가지고 칠해도 순식간에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벽에도 그대로 실현될 때 행복한 감성 여행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림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의 저자가 이영철 화가인데요. 이영철 화가의 책 그림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였던 이영철 화가와 함께 벽화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 벽화 제작하는 모습을 그 대구 MBC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했는 내용을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웃는다는 감성적인 여고생들의 교정. 이번 여름 그 설레는 장소가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는데, 차가운 벽에 채워진 여고생들의 따뜻한 꿈을 보러 지금 학교로 간다. 늘 입시 준비로 바쁜 한 고등학교. 그곳에서 공부와 그림의 꿈을 함께 키워가고 있는 미술반 학생들. 그들에게 얼마 전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벽화 체험. 그 현대적인 건축물 속에서 그 공간성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 조형적이다 보니까, 인공적이다 보니까 좀 더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들 학교 벽면 보면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공간들에게 좀 더 감성적인 그런 그림들을 들어갔을 경우 여고생들에게 꿈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 되겠다 싶어서 벽화 작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자 고등학교다 보니까 여학생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어떤 감성적인 그런 그림을 많이 찾았었는데, 마침 이영철 화백의 그림들이 너무나 감성적인 화가이다 보니까 그 이영철 화가의 그림이 여고생들하고 너무나 접목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철 화가의 그림을 같이 미술반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 화가의 작품을 벽화로 담아내기로 한 미술반 학생들. 따뜻한 감성으로 일상 속의 풍경들을 동화적으로 담아내는 이영철 화가의 그림. 화폭 가득 담긴 동심을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해낼까? 제목이 청혼하는 날인데, 여기 보면 사람이 두 명 있어요. 네, 남자가 꽃을 들고 있는데 딱 제목이랑 어울리잖아요. 여자한테 청혼하는. 그래서 이거 사람을 좀 부각해서 그릴 거예요. 이영철 작가님 그림이면 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동화책 같으니까 저도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어요. 실내 조명 대신 여름의 햇살이 밝혀주는 그림, 벽화.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벽화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는데, 지역 화가 3명이 작업해 놓은 마을은 그야말로 야외 갤러리다. 큰 그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좁기 때문에 시야가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예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 학교에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직소 가는 길에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벽화를 보니까 저희 그리는데도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색감이라던가 그 구도 같은 걸 많이 배웠고요. 이런 거를 저희 학교에서 그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메말랐던 학교 안에 색색의 톡톡 튀는 붓질 소리가 시작되고 하얗게 비어있던 벽에는 학생들의 감성으로 새롭게 해석된 동심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불안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뭐 일반 물감하고 페인트하고 다루는 것도 다르니까 새로운 질감도 느끼고 매우 재밌는 작업이에요. 이영철 화백님 그림 자체가 상식적인 게 아니라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칠한 것보다도 선에 약간 강약을 살려서 이영철 화백님 그림의 느낌을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벽 속에 쏙 들어갈 듯 작업에 빠져있던 그 시각, 그림의 실제 주인공인 이영철 화가가 찾아왔다. 잘 그리는데 뭐 판을 칠하고 요 드로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채색을 하고 또 덧칠을 하고 그걸 완성해 나가는 거 과정은 배우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고 그지? 잘하고 있네. 그림이라는 거는 그 종이에다 그냥 계속 반복해 그리면 아무래도 이 반복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무서운 또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애들이 현장에서 그 벽에다가 또 아크릴이라는 물감도 사용을 해보고 이래 하다 보면 애들이 훨씬 더 화면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아마 앞으로 그림을 그려 나간데도 더 큰 경험과 발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영철 화가의 조언과 더위를 식혀줄 아이스크림까지 벽화 작업의 고됨이 사르르 녹아내리고 벽은 소녀들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점점 낮아지고 포근해진다. 평소 있는 듯 마는 듯 했던 벽이 그렇게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삭막했던 벽에 예쁜 그림들로 그려져서 보기도 좋고 학교도 더 예뻐진 것 같아서 좋아요. 작은 이미지 몇 개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의 힘. 학생들의 손길과 눈길을 받은 그림들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무리에 앞서 신세대답게 기념 촬영 한 컷. 드디어 고지가 보인다. 이제 거의 마무리 작업해서 안 된 부분 새로 한번 다시 만져보고 있어요. 사실 저희 인문계라서요. 미술부라고 해도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벽화 작업 같은 거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실제로 원작보다 그림이 한 서너 배 이상 커지고 또 학생들 기법 자체가 훨씬 더 때묻지 않은 솜씨로 그리니까 원작의 느낌보다 훨씬 더 그런 순수하고 동심이 어린 느낌이 훨씬 더 잘 전달되어서 오히려 내가 많이 때가 묻었거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어린 예비 작가들의 작업이 끝이 나고 어른들과는 다른 눈높이의 동심 어린 작품들이 그 모습을 선보이는데 학생들의 벽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언젠가 만나게 될 사랑의 감정 그리고 영원히 지지 않는 꽃들이 피어났다. 생각보다 그림이 잘 된 것 같아서 뿌듯해요. 그냥 보고 뺏긴다기보다는 느낌을 뺏겨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작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시생이라서 맨날 벽만 이렇게 종이에 그림만 그리다가 벽에 이렇게 벽화 그림으로써 새로운 거 한번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벽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에 그치지만 어떤 벽은 소통의 공간이 된다. 바로 그림을 통해 꿈을 나누는 이 소녀들의 벽처럼 말이다. 잘 보셨나요? 그 벽화 그리는 시간들이 되게 힘들었지만은 여러분들 선배 언니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즐겁고 기억 속에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작년 1월 달에 학교 안쪽 벽면
단벽 안쪽에 벽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작은 타일을 가지고 색 타일을 가지고 잘라서 벽에 붙여서 벽화를 만들었던 타일 벽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일 벽화 했는 내용들을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일 벽화를 제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공공미술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함께 볼 수 있는 공공미술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공공미술의 의미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장계원 화가를 모셔서 함께 강의도 듣고 제작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계원 작가의 강의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벽화를 제작하고자 했던 장소들입니다. 학교 들어가면 안쪽에 현재 여러분이 교문 들어오자마자 왼쪽 벽면에 보게 되면 타일로 벽화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벽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공간들의 타일 벽화로서 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벽화 현장을 보고 벽화 현장에서 각자 그릴 수 있는 대상들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림이 들어갈까라는 것을 구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별로 나눠서 2인 1조로 해서 그 벽면 하나에 들어가야 될 그림들을 상의하고 그래서 도안을 내고 그래서 도안 했는 내용들을 캔터지 전지 위에다가 실제 크기보다는 좀 작게 한 절반 정도 작게 그려서 수채화 물감이나 또는 다른 재료를 가지고 채색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채색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견본 도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견본 도안이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서로 상의해서 도안을 만들어서 거기서 실제보다는 작지만은 캔터지 전지에다가 도안해서 채색했는 견본 작품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의 고래의 이야기도 했는 게 있고요. 그래서 타일을 잘라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그런 그림들은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그림들을 또 포함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남아있는 사각형 공간은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타일 도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타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정밀한 하나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타일로 만들어졌던 그런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보이는 색깔이 다른 각기 다른 색상의 타일을 파타일로 잘랐는 거죠. 타일 자르는 기계를 갖고 잘라서 그 조각들을 서로 맞춰서 벽면에 붙여서 나가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색상별 타일 조각을 만들어서 필요한 색상을 필요한 위치에 끼워 넣어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칠판 앞에 있는 그림들은 섬세한 내용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도판 그림들입니다. 도판 그림들을 함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루함을 메꿔낼 수 있는 그런 벽화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먼저 바탕 청소를 하고 거기에 묻었던 페인트 찌꺼기 이런 것들은 다 끌어내고 쇠소를 가지고 문질러서 깨끗한 벽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필로 스케치를 하고 타일 도판 그림을 먼저 붙이고
그리고 작은 검은 테두리 선부터 먼저 붙여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의 사진입니다. 고래의 테두리부터 먼저 검은색 타일을 붙여 나가는 모습입니다. 타일 본드라는 것을 가지고 붙여 나갔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참고 그림을 또한 했던 작품을 보면서 스케치하고 거기에 맞도록 하나하나 타일 조각들을 맞춰서 붙여 나가게 되는 작업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지만은 진행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1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요. 1월 중순이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난로까지 옆에 갖다 놓고 손을 녹여가면서 그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주 이상이 진행되어 나갔는데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요. 오후 시간에 햇빛이 좀 났을 때 덜 추운 시간을 골라서 오후 시간들의 시간을 활용해서 벽화 제작을 했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하나하나 붙여나가면서 변화되는 벽면의 화면을 보면서 각자 뿌듯함을 가지게 되는, 성취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일 조각 하나하나 메꾸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나의 작은 재능 기부가 또 많은 이들로 하여금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계기로 이어졌다는 것을 느낄 때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 됐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나하나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의 사진들입니다. 날씨는 많이 추웠지만은 햇빛이 따뜻하게 비칠 때는 그 힘든 것을 금방 잊을 수가 있었고요. 그 플라스틱 박스 안에 색상별 타일들을 놓고 필요한 색상을 가져가서 또는 필요한 크기만큼 다시 잘라 들어가면서 그 한 부분 메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타일 벽화 제작하고 있는 과정들의 사진에 해당됩니다. 타일 벽화를 다 붙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타일과 타일 사이에 텀들이 있죠. 그 텀들을 줄눈을 맺고 있는데 그 줄눈을 메꿔 들어가는 흰색 줄무늬 시멘트 가지고 그 사이를 메꾸고 있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마지막에 줄눈 메꾸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타일 본드를 뒤에 발라서 벽에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그런 과정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타일이 다 붙어지게 되면은 다 하고 난 다음에 타일과 타일 사이에 틈새를 흰색 시멘트로 다 메꾸게 됩니다. 그 메꾸는 것을 줄눈 넣기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줄눈 넣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타일 벽이 끝나고 제일 가장자리 부분들을 흰색 시멘트로서 메꿔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의 벽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벽화의 사진 보면 중간에 좀 디테일한 하나의 타일 도판 그림을 넣고 전체의 이미지들을 만들어 가 있는 그런 그림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는 저 도판 안의 그림은 선생님이 그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도판의 디테일한 그림과 전체적 이미지 그림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루함을 해소시켰던 그런 벽화 내용에 해당됩니다. 한 2주 동안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2주 동안 두 사람이 붙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고, 또 늦게 했는 사람들은 또 다 했는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협동심을 많이 길렀던 그런 계기의 벽화 제작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그 내용도 나름대로 개성 있게 만들어 갔던 벽화입니다. 그 소나무의 모습들을 좀 더 디자인적으로 정리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타일 벽화의 그림도 우리의 전통적인 문양과 연결된, 그리고 또 소나무와 연결된 그런 통일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래의 꿈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벽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모습과 빛이 발산하는 느낌들을 함께 표현해 본 벽화입니다. 현대적인 건축, 그리고 또한 현대적인 문양들, 이런 것들을 결합시켰던 벽화입니다. 해바라기의 이미지를 또 하나 했는 내용이죠. 늘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처럼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시들지 않는 꽃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벽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그려졌던 벽화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